네. 야, 저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킨 어느 공직자의 인생극이라는 타이틀로 북콘서트를 지금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쁘신 일정과 내일부터 이제 짧은 연휴지만 연휴가 시작되는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도원중 우리 작가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이라고 불리우시는데 오늘은 북콘서트이니만큼 도원중 작가라고 계속 호칭을 할 테니까 낯설더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뭐 책 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이긴 하는데 한 공직자의 삶과 공직에 대한 신념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이 안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공직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선후배 그리고 우리 동료 공직자분들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축하 메시지와 그리고 저자와의 대화 그다음에 멋진 축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시장님께서도 이 콘서트를 되게 기대하시고 참석해 위원님들 참석을 해주셨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내일을 위한 이야기 굳이 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10대 안산시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저희 직원들과 밀접하게 호흡을 하고 계신 노동조합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유경 안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기업이죠. 안산도시공사 박세영 노조위원장님 함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그 대표님들과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송혜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현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 사장님이시긴 한데요. 허숭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님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흥업 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굴을 못 뵈긴 했는데 윤종태 전 반월 스마트 경영인 협의회장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계실까요? 밖에서 인사만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설철이 안산시 방재단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치호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도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요. 책 속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산동 주민분들이 계신데요. 어디 계실까요? 안산동 우리 주민분들 저 뒤쪽에 손을 막 흔들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저희 도원중 작가님의 찐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안산동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팬이실 것 같은데 안산 시민시장 상인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박진환 전 안산 시민시장 이주비협의체 회장님과 상인분들 또 어디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에 상록구청장님과 그리고 국장님들도 또 동료 우리 도원중 작가님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장들 어디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고향 동창생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박상형님의 친구분들 어디 계셔요? 아, 오, 예.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원종 작가님께 아주 소중한 분이시죠. 박은 사모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 경기도의회 의원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또 등장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기태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도시를 변화시킨 어느 공직자의 인생극 북 콘서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두 편의 영상을 이어서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본 이 책과 그 예술 작품의 콜라보, 요새 콜라보가 좀 명품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좀 제작된 영상입니다. 한국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진시영 작가가 영상, 빛, 머무르는 섬이란 주제로 미디어 아트와 현대 유리조형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예술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영상은요, 우리 도원중 작가님의 삶을 한편의 애니메이션처럼 구성한 영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집념은 결과를 바꾸고 결과는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 한 사람의 공직자가 도시를 변화시킨 압도적인 인생극이 시작됩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경북 울진의 두메산골. 저는 활용제중 7제로 태어났습니다. 왕복 8km의 중학교 등굣길. 겨울철 땔감을 지고 내려오다 넘어져 다리에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는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 하나를 가슴에 묻고 홀로 칠형제를 키우신 어머니. 늦은 밤 어머니 곁에서 도라지를 쪼개며 공부하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첫 교실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라. 5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받기 전까지 저는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작업복 가방을 메고 인력사무소로 향하던 매일, 그곳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가 곧 행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동사무소 첫 발령 후 저는 도움을 주는 행정을 결심했습니다. 입학금을 내지 못한 손주와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학교로 찾아갔고 소년 소녀가장에게 쌀과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은 결코 서류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현장은 갈등과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12년간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하지만 정직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모사업을 4일 밤을 새워 전국 1위로 이끌었고 안산문화광장 조성, 상록수역 주차장 정비, 안산시민시장 환원까지
행정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웃음이자 기쁨입니다. 공직자는 예산이라는 도구로 시민의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누군가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자리. 나를 바꾸면 도시가 바뀌고 한 명의 진심이 행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직 시민이라는 단 하나의 이정표만 바라보며 걸어온 시장님의 여정, 더욱 선명해진 약속을 안고 그런 뜻을 함께하며 시장님과 마음껏 뛸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한 오늘입니다. 도원중 작가님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공직 입문의 계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고 계신지를 이 한 편의 영상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님 축하 말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곡 월피 안산동의 도의원으로 당선돼 지금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유재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어갖고요. 본회의 마치고 아마 좀 늦을 거다. 도원중 우리 실장님 출판 기념에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그 책 속에는 제 이름이 꽤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자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 8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초선에 당선됐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단에서 제조업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시의원 배지를 달고 시의회를 들어왔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의 룰도 모르고 어디에 가갖고 말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게 감이 잡히지 않던 그런 시절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초선인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보니까 와 계셔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의회 사무실로 찾아와서 맹지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내가 의원이 맞나? 의원 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자, 2번, 3번 찾아왔습니다. 4번째 승낙을 하더라고요. 예산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오고 어떻게 할 테니 행정을 내가 모르니 날 좀 가르쳐 주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뜻 나서서 그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제 눈에도 보이고 계셔요. 박수 한번 주세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도원중 동장하고 저하고 손을 마주치니까 그때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안산동 많이 바뀌었죠. 깨끗해졌죠. 옛날에 부도심에 껍데기를 벗겨냈습니다. 그때 도원중 동장이 워낙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한 동에서 한 4년 가까이 동장질을 하겠습니까? 저래 능력 없는 사람하고 같이 손발 맞춰갖고 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동해 사또 목민간으로 온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구청에다 얘기해서 좀 나와서 사업부서에서 와서 해줘야 될 일을 본인이 작업복 입고 모래 사고 시멘트 사고 동막골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미장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예초기 메고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잡초를 깎고 다니는 동장 보셨습니까? 그런 동장이 이 자리에 오늘날 인생극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도원중 장본인입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안산시가 또 살기 좋은 안산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일일이 다 그동안의 행적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나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친구처럼 우정이 싹 트이고 거기에서 또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마 제가 뭐 도의원을 정치를 그만두고서라도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직자다, 이렇게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로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책 많이 팔았습니다. 네? 요즘 먹고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저 유성 관장님, 김동성 관장님도 같이 함께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챕터를 이미 스포를 하셨어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죠? 책에 나오는 한 챕터 분량을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산시의회 백승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의 민생과 경제를 백승하자라는 것과 사실 공직생활 33년 동안 안산의 민생과 경제를 책임져 오늘에 이르게 한 우리 도원중 작가님께 큰 감사의 인사로 백승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시 40주년을 맞아 사실 33년, 사실 저는 안산에 살아온 지 한 26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네, 이 짧은 26년이라는 시간 앞에 33년이라는 이 공직 생활, 우리는 3이라는 숫자하면 너무도 완벽한데요. 쌍삼이라고 했을 때는 더 완벽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못 읽었습니다. 우리 도원중 작가님께도 우리 안산을 믿고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충을 앞장서서 대변해주는 노동조합 임원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황유경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직자가 처음 개최하는 출간 기념회에 저도 축사를 처음으로 하게 돼서 뜻깊고요. 오늘 제가 항상 이제 책을 가끔 도서관에서 책을 사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는 이제 비닐봉투에 담겨서 그랬었는데, 책을 퍼지나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제일 먼저 맡아봅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제 또 갱지에서 나는 그 냄새 같은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보니, 저도 이제 이 책을 비닐에 들어있는 책을 딱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표지를 봤는데, 깔끔한 하얀 두꺼운 페이지마다 이렇게 선명한 글씨에 또 사진도 선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는 어느 공직자의 인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출간 기념회를 여는 것도 공직자 최초이니만큼 최초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달게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책은 몇 권씩 갖고 있지만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이죠. 이렇게 직접 내가 쓴 책을 갖는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라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열역학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은 전달할 수는 있어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도원중 작가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자기만 누리지 않고 이렇게 후배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또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또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의 인생 책처럼 많은 후배들에게 공직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산시 지부 주정기 지부장님이 이제
아까 내비 속에 없으셨는데 일정상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공무노동조합 안산시 지부 지부장 주정기입니다.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뜻깊은 한 권의 책을 세상에 선보이신 도원중 실장님의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집필하신 이번 책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넘어 우리 조직의 역사이자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해온 생생한 경험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으시고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실장님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 주셨던 실장님의 따뜻한 시선이 이 책에도 그대로 녹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책 출간을 축하드리며 실장님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 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노동조합 전 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세영 위원장님도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세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원중 실장님은 제가 4년 전에 처음 과장님 시절부터 뵀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그 기획경제실장인 우리 도실장님께서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뭐 징계며 애완 있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은 애완과 희노애락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은 것 같은데요. 저도 쭉 훑어봤는데 그 일장 보시면 문화광장, 25시 광장들 다들 아시죠? 25시 광장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10장까지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10장 우리 안산에 고대병원밖에 없는데 한양대병원 유치하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실장님이 어찌됐든 그 한양대병원 유치하려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왕 준공될 때까지 꼭 좀 우리 안산시에 고대병원뿐만 아니라 한양대병원도 개원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지어주시면 우리 여기 계신 안산 시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축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실장님 항상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도 우리 안산시 공직자들과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산시 공직자와 우리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동 제가 아까 초입에 책 속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안산동 주민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안산동 주민 두 분 모셔서 또 축하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락 전 안산동 주민자치회장님 축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안산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락입니다.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도원중 그 동장님으로 계실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걸 제가 몇 자 좀 적어왔습니다. 오늘 도원중 기획경제실장님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원중 실장님은 안산 동장으로 부임하신 후 가장 먼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산 초등학교 앞 학생들을 위한 보행로를 개설하셨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도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지대 빌라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낮은 지대 연립주택으로 유입되면서 1층 복도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낮은 세대 토지주가 배수관을 시멘트로 막겠다고 항의했고, 실제로 배수관에 막힐 경우 높은 지대에 있는 네 세대는 빗물이 역류해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도원중 동장님은 이를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측의 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수관을 배수시설까지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해 공사를 추진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원중 동장님은 법과 행정 절차에 앞서 사람의 마음과 현장의 지장을 잘 살피는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민구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셨습니다. 안산 초등학 앞에는 대형 트럭 트레일러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기존 4차로에서 5차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입구 완충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모두를 바라던 공간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도원중 동장님은 3년 6개월간의 재임 기간 동안 안산동 곳곳에 곳곳을 고루고루 살펴주셨습니다. 함께한 3년 6개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동안 경험과 고민, 시민을 향한 진심을 기록으로 남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콘서트가 도원중 실장님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넘어 많은 공직자에게 시민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가미를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도원중 동장님과 같은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제2, 제3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원중 동장님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축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느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책 속에 그 맹지 문제로 엄청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김영일 광명시 관공을협회 회장님도 그 맹지 소유자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까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안산 장화동에 간 지가 26년 됐습니다. 2000년에 그 당시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당시 2,500만 원이 샀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1억을 주고 샀는데 오늘 그 이야기보다도 일단 이 도시를 변화시킨 공직자가 아니라 농촌도 같이 도시와 농촌을 같이 변화시킨 우리 실장님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끈기와 같이 이 진짜 봉사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 길은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재수 우리 지금 도원님 계시는데 이 협업하고 같이 우리 안산동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장화동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비가 좀 며칠째 와가지고 수박이 많이 여롭긴 했는데 많이 춥기도 하지만 오늘 이 소리소문 없이 이 인생극 이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공무원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책. 다 안 된다, 아니다, 다 핑퐁할 때 아니다. 우리가 같이 뭔가 고민하고 우리가 뭐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단순하게 안산시에 그냥 한 도로가 하수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들 때까지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친구이신 박상형님께서 친구분의 축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원중의 고향 친구 박상형이라고 합니다. 북콘서트 축하하기 위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저와 원중이는 산골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입니다. 고향이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주말이나 휴일이면 저는 경운기를 몰며 원중이의 농사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원중이의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홀로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원중이는 중학생 때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바쁜 가운데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 늘 상위권을 유지했던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현재 녹십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여러 공직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안산시와도 여러 업무 관계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중이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중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제 어깨도 절로 어색해지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중이는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지 못할 만큼 공직과 맡은 업무에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모습이 공직 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도원중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걸어온 원중이의 공직 생활에 진심 어린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중아, 그동안 공직 생활 정말 수고 많았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도 지금까지처럼 33년 공직 생활을 담는 콘서트 개최 진심으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정말 큰 의견인데 두 분 다 울고 계세요. 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서 듀오였죠, 듀오. 예, 이준, 김재희 두 분 노래 들으면서 또 눈물 나요.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저희 형수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고요. 아까 우리 또 친구 상영이가 또 시골 또 어머님 또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나고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이선희님의 그 인연이라는 노래,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남아주신 이 모든 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기획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작가 도원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친구이자 우리 시의원님 재선하시고 다시 경기 도의원으로 가신 우리 유재수 도의원님을 보고 청출어람이 뭐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렇게 원고 없이 말 잘하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7년 전에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 정산유수가 됐고 이제는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스승보다 더 나은 그런 의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희 의원님 축하해 주러 오셔서 고맙고요. 공직 생활은 고민과 결단의 연속이었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책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행정의 과정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서 안산문화광장, 상록수역 시민광장 조성,
사동 90볼로 복합개발 사업 등 여러 대형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조사와 검증에도 제가 추진한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 후배들이 배우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동료들의 권유와 제 가족의 응원이 이 책을 쓰게 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땅이라면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하며 일하자. 간행대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지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도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리공예가 안산과 대구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제 책을 50번도 넘게 읽어보시고 그 영감을 유리 작품으로 만들어서 책의 간지로 넣을 정도로 저보다 더 애정을 담아주신 김동선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고 그 가치가 성장하도록 돕도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숨은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한 인연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간행을 바꾸기에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며 정직과 직위 해제, 경제적 손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옳은 일을 했다면 비굴하게 무리를 숙이지 말라며 용기를 주었고, 김철민 전 국회의원님과 유재수 전 안산시 의원님께서는 제가 안산동장 시절에 가장 힘든 시기를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안산동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의 큰 격려 덕분에 저는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혼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시절을 뼈저리게 경험해 봤거든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따르게 하는 성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최근 제 북콘서트를 앞두고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출근했는데요. 시장님께서 저에게 당당하니까 북콘서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사를 잘 준비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축사해 주시러 오시려고 했는데 저녁에 서울에 일정이 급하게 또 생기는 바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업무 중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서류를 만들어 드렸고, 이번 북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도 저는 병원비로 전달하고자 제 아내와 처음부터 이미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돈을 벌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 동료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공직사회와 지난 동료애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힘들어하는 동료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공직생활은 약 3년입니다. 이제 3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형 사업은 행정 절차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매일 아침 저는 가방을 메고 출근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노트북하고 태블릿 PC,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에 또 봐야 될 서류 문치가 있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매일 출근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직원들 그 얼굴들이 너무 저는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요. 또 하나 저는 늘 진짜 마지막 이제 그 남은 공직 생활을 민선 9기에서 마칠 수 있어서 좀 다행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은 시장이 질 테니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며 믿음과 권한을 주시는 이민근 시장님이 계실 때 남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집에 가면은 경상도 남자라고 되게 무뚝뚝하다고 되게 근위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집에 가면 안 그렇거든요. 저도 집사람한테 늘 표현을 합니다. 힘든 건 힘들다 하고 늘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민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도 안 남은 공직을 떠나는 날, 당신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받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쁜 일과 어려운 일에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에 담긴 주요 내용을 PPT 하면 제가 총 10장으로 준비했는데요. 10장 중에서 책에는 10장인데 7장만 제가 안산문화광장 시민들이 웃음이 머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6년 전만 해도 이곳은 공영방송 뉴스에서 죽음의 도시라고 보도될 만큼 아픔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당시 인터뷰에 응한 저는 그분들의 엉어리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인분들이 절규하는 그 목소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공모 마감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밤을 새워 공모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우리 김상일 전 국장께서는 당시 지역경제과장이었는데요. 제가 공모 마감 마지막 날 새벽 4시쯤에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인데 다 만들지 못 만들지 몰라서 지금 다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 결제 서류 드리고 갈 테니까 집에 좀 가서 씻고 올 테니 시장님까지 오늘 결제 맡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서가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도비 3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안산문화광장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이 일대 상가 공실률은 31.4%였습니다. 광장이 준공된 2010년에는 공실률이 19.8%까지 낮아졌고 926개의 점포가 채워지면서 절망을 이야기하던 공간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6년 동안 감사와 검찰 조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3년까지는 또 징계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상인들의 아픔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감 4일을 앞두고도
포기하지 않고 제안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심을 가로막고 있던 3층 4단 501년 규모의 주타타워는 연중 24시간 운영됐지만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60대에 불과했습니다. 매월 평균 290만 원에 2,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내 돈이고 내 재산이라면 2012년 1월 철거 방침을 결재받았습니다. 준공된 지 11년 만에 철거를 추진하자 저와 제 아우로 지내고 있는 김영진 과장입니다. 당시에는 7급 주무관이었는데요. 파면 요구와 함께 24억 원의 개인 구상금 청구까지 거론이 되는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냈고 현재는 과거 주차 타워를 운영할 때보다 주차장 수입이 약 1억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은 아니며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동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었고 지충고 의원님이 이렇게 또 인간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90블록은요 사인이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요. 챔프가 경기장 공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지역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2006년 2월 21일 기준으로 32개 업체 68억 원 규모의 채권단이 구성됐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2일 체결된 합의서에는 한밥집이라고 아시죠? 33개 업체 약 70억 원의 채권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18일 약 10년 만에 채권자들이 밀린 공사 대금과 책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저희 투자유치가에는 우는 손녀를요 등에 업은 채 떼인 밥값을 받아달라고 절규하던 그 어머님 그 모습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퇴직을 앞둔 모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보고서를 기한해주면 믿고 결제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었는데 흔쾌히 보고서를 작성했고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 저는 협조 설명까지 했습니다. 훗날 감사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 제 이름을 기한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동 90블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표로 선택받는 민선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금년 2월 27일 5,3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호텔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점포와 1,400세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경하는 실시 협약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변경될 수 없도록 금년 5월 6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까지 끝냈습니다. 책에서도 밝혔지만 사동 90블록 그랑시티자의 사업은 재종길 전 시장님과 이민근 현 시장님의 청렴하고 투명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길, 자칫 자신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쉽게 선택하라고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12년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듬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영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맹지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요. 우리 당사자분들은 본인들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일 수 있지만 저 앞에 와 있는 우리 유재수 의원님은 본인의 일처럼 솔직히 시의원이 갑이에요. 우리 집회 3번 찾아왔을 때까지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다 다녔었어요. 그 25년 동안. 그런데 동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동장 나부랭이한테 와가지고 한 번만 토지주들을 만나달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유재수 의원이고요. 그 마음에서 저는 진정 동민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4번째 그런 데 만나보겠다고 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 못 풀었던 민원을 저는 2개월 반 만에 넉넉히를 냈었습니다. 저는 당부하는데요. 공무원이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은 공직자지만 책임 면피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라고 해야 되지, 그전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협상력을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지혜를 배우라고 이 책에 담았었습니다. 안산 동장 근무하던 3년 6개월이었습니다. 모르는 공직자들은 제가 그 당시에 자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저는 제 발로 내려갔고요. 저는 제 가치관이 안 맞으면 저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굴복시키려고 하면은요, 사람은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발하죠. 깨끗하게 성복시켜버리면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산동에서 3년 6개월 버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수 의원이 든든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 간두더라도 우리는 그 지금처럼 친구 사이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먼저 제안해주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유재수 의원한테 박수 한번 좀. 오늘 제 찐팬분들 오늘 선발돼서 오셨더라고요. 예, 진짜 고맙고요. 3년 6개월 동안 저는 동장이 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3년 6개월을 그렇게 제 몸을 혹사시키고 일을 해야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동장의 하루가 또 하루가 쌓인 1년이 어떻게 변한지를 3년 6개월 그 계절을 저는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저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연봉까지 삭감돼가지고 퇴직 후에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이 중에 저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박성규 기획예산관님도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자리와 승진만을 생각했다면 우리 동료 공무원들 많이 죽었을 거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유재수 의원님, 그리고 안산 주변에 많은 소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원곡동 구로 주택타워 얘기입니다. 12년 11월 3일 경기도 공모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이 인연이 참 소중한데요. 이성윤 그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제가 신청했는데 선정됐습니다. 100억 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8월달 300명 규모의 주차타워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5년 11월에 또 95명 규모의 두 번째 주차타워를 준공했습니다. 기획 예산 과장이 당시에 제가 왜 이걸 했겠습니까? 굴복시키려고 하면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성복시키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 동장이든 저를 기획 예산과장으로 발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인사가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결과와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결국은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요, 이 앞에 우리 시민시장 상인분들 와 계십니다. 28년 동안 장사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실장이 한 명이 와가지고 시민시장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실장을 봤냐 이럽니다. 매일 스피커 방송에 도원중 실장 아마 곧 구속될 거다. 도원중 실장 없으면 아마 시민시장 다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상인분들은요, 진짜 제 마음과 같이 이해를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결단을 했냐면요, 하루에 밥 한 끼 생지옥에서 꺼내달라고 호소하시던 그 상인분들, 저는 반드시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시소유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8년 동안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게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토지 매각 공고문에 낙찰자가 안산시와 상인들이 합의한 태그 지원비 121억 원을 부담하고 토지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도록 하는 조건을 반영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사전에 법률 자문을 다 거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약법과 공유재산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인들에게 태그 지원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입찰 공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감사원의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하라고 했었는데 2.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입찰 공고문을 내렸으면 저와 안산시를 믿고 퇴거하신 189명의 상인분들의 그 생존권은 그분들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는 거냐 이겁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무조건 철거하라고 대지평하라고 말로만 해버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안산시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를 고발하면 저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겠다고 뻗었죠. 그래서 5월 27일 날 입찰 결과를 개찰했는데요. 토지 가격은 당초 기준으로 삼았던 1995억 원을 크게 웃도는 3,83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상인들과 합의한 태그 지원비도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5일 만에 퇴원하면서도 제가 오직 한 가지 상인분들 제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저는 공직을 간두는 한이 있더라도 상인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완쾌도 않는 상태에서 저는 퇴원을 했는데요. 투명하면서도 따뜻한 성김의 리더십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민근 시장님이 아니었다면요, 저 역시도 고발과 상인분들 저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달 고발당했고요. 3월달에 저는 직접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저 직원 팀장님은 공직생활 오래 해야 되니까 고발조서에 이름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제 이름만 고발조서에 남기고 조사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고발과 소송까지 당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일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책 속에 세 분의 전임 시장님이 등장하십니다. 김철민 전 시장님, 재종길 전 시장님, 이민근 현 시장님 세 분을 모시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어도요, 다른 공직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제가 추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저를 믿고 책임과 권한을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세 분의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언제나 시민이 우선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요,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후배 공직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이 책에 담았는데요. 공무원이 되라는 저희 어머님 유언을 지켜드렸기 때문에 가장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방 2칸 중에 한 칸을 시동생 2명에게 내주신
우리 김혜숙 넷째 형수님에게도 감사함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늘 든든한 옹군인 제 아내 박인님과 큰딸 도계령, 아들 도기량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남통에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받으시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요. 네, 너무 왜 1년 반여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책을 쓰셨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실 분은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윤여원 가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진 매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페라 퀸 윤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북토크 시간입니다. 북토크는 우리 시에서 위트와 재치, 입담으로나마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정경수 팀장님께서 6분의 패널분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경수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심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작가로 등극하셨죠? 도원중 실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제가 전문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외모를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도 해요. 요즘 그 유명한 인기 많은 그 드라마 중에 혹시 보고 연상되는 사람 없어요? 예, 윤경호. 네, 윤경호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 한 번 정도 스토리를 이야기하신다 그런 정도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그래도 먼저 오늘 주인공이시죠. 책 저자 박사과정 공부 중이세요. 조만간 박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동 이분은 도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네, 도박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 책 발간 총괄 기획하신 분이세요. 맨 앞자를 계시는데 딱 보시면 예술가 같으시죠? 천재 예술가세요. 유리공예 분야의 유아 독전이세요. 김동선 대구도 유리상 박물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안산문화광장 완성까지 숨겨진 이야기, 눈물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하시는 분인데요. 김두연 고잔 신도시 상인회장님 어디 계시죠? 나는 안산문화광장을 위해 나의 꽃다운 청춘을 바쳤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이세영 청년정책관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같으세요. 안산문화광장 정도는 애들 장난이다. 90블럭 개발 사업하면서 나는 지옥과 천당을 보았다. 예, 이런 정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 수도시설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시네요. 박종홍 상록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중에서
그 부동산 갈등 그 문제만큼 해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한 안산동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차리를 하신 것 같아요. 김영일 광명시 광고물 협회장님, 예, 참석하신 도원중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책 소개하시면서 울컥하셨던 것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좀 짤막하게나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짧게 감회가 어떤지 한번 종합적인 느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책을 받았는데요. 저도 받았는데 이 책 받은 소감이 이 자식을 얻은 그런 기쁨이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이렇게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끝인가요? 시간이 막 짧은 관계로 괜찮습니다. 사실 T가 아니고 F에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우리 박종홍 청장님은 아마 사무실에서 그걸 한번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승진한 사람 동료 직원 때문에 폭풍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실장님께서 에필로그에 이제 기록했던 자료였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넷째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하셨어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 너무 뭉클해서 지금도 좀 살짝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구를. 공무원이 되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15평 방 2칸 집에서 조카 2명을 키우면서 시동생 2명에게 방 1칸을 내어주셨다고, 내어주셨다. 형수님 덕분에 공직에 입문할 수 있었고, 그 성과로 책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까 뭐 두메산골 울진, 두메산골 이런 말도 하셨었는데,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이었겠지만 화목한 그런 그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아들만 8이었습니다. 아들만 저는 8이었는데 8명 중에 제가 7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이 나자마자 1년도 채 안 되고 이제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번째 중에 제가 또 6번째가 됐거든요. 근데 형제 아들만 많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생활이 이렇게 몸이 기억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그 시절이 참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어머님이 많이 이렇게 좀 보살펴줬던 그 따뜻한 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어르신들 이렇게 뵙게 되면 늘 어머님이 생각나서 뭐라도 더 따뜻하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넷째 형수님이 아까 어머님 그 이상으로 저희를 이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어려움도 같이 극복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어머님 유언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실장님께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한 말씀이 공무원이 되어라 이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돼 이러셨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신 건데 어떻습니까? 그 유언 잘 지켜드린 것 같습니까? 타법고시도 있고요. 말씀 잠깐 하셨지만 어머님의 뜻이 장관, 법관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법관이든 판검사든 어떤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중앙부처에서 엘리트라고 불리우면서 일하는 그분들보다도 훨씬 끈기 있고 열정 있고 돌파력이 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게 혹시 그게 아니었을까. 책 제목이 인생극입니다. 사실 저 이거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되지는 않았었어요. 왜 인생극일까? 혹시 이 제목 누가 지신 걸까요? 예, 우리 옆에
늘 잠도 안 주무시고 좀 창작의 나래를 펼친 우리 김동선 우리 작가님이 힌트를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생극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조실부모했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중퇴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이 들어오기 전에 또 합격해놓고도 또 책값 벌기 위해서 바늘샤운단 뭐 일용직도 여러 번 다녀봤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직에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뭐 소위 말하는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칭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김동선 관장님, 네. 설명 잘 된 건가요? 제목에 대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정말 인생 긋는 게 드라마거든요, 인생은. 근데 제가 16년 전에 대부도 와서 한 3년 땅 파고 햇빛 아래 일하다가 한 3, 4년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공무원님들도 좀 만나고 또 안산 대부도를 위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첫 만남이 투자유치과에 계시는 도훈중 팀장이었어요. 나고 과장님은 이쪽에 있고 팀장님은 여기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진짜 살아있는 조형물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첫 만남에 그냥 꽂혔어요. 어떻게 너무 뻣뻣해서 조형물 같이. 아니요, 뻣뻣한 거는 당연하지요. 나가다난 뭐하지만, 근데 얼굴에 스스저가 있었는데, 야, 저분은 보통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제에 반줄을 입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제가 실장님 저한테 딱, 지금 작가님 저한테 딱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반감을 일으키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책을 처음 딱 읽어보니까 제목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했던 일만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 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저도 아주 시골, 아까 연애원 그 가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도 아마도 어디 촌에서 태어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통하는데, 참 저는 인생극은 바로 도원중 33년 아니라 앞으로 100세 시대에 또 33년 더 극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뭔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도원중 실장님, 작가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절대 안 죽을 거예요. 같이 가고 싶었어. 아, 그렇군요. 이 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일종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승전결이 갖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역경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관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두 분 짜고 이 책은 책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혹시 드라마나 영화나 여기까지 혹시 연장해서 생각하고 그랬던 적은 없죠? 예, 없군요. 혹시나 그러려면 저도 한번 거기에 윤경호 역으로 한번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네, 저 관장에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고를 처음 받아보고 자기 얘기만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가끔 느끼는데 모든 사람 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종의 관종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우리 실장님께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인정 욕구라고 그러나요? 남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는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실장님은 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제가 좀 짚긴 했나 봐요. 관장님 보시기에 관장님이 원고를 처음 보시고
한 40번이랬나요? 여러 번을 보셨잖아요. 50번 수준이잖아요. 50번을 보시면서 야 이건 지금 너무 과하다. 이 부분은 진짜 과감하게 가위질을 하고 싶다. 이 편집이죠, 편집. 버려버리고 싶다 했던 그런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 뭔가 좀 거슬렸다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딱 그래요. 딱 받는 순간 제목을 보고 역시 공무원이시구나. 그러면은 저는 사실 뭐 빼고 싶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약간 거짓말하면 뺐는데 16년 동안 지켜보니까 있는 그대로 썼는데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처음에 딱 제목이 공무원 한 사람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제목 정했거든요. 이게 딱 공무원 아닙니까? 적어도 드라마틱하게 해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내년에 코엑스에서 하는 북박람회에 가서 베스트가 돼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썼던 글이 프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가 원래 프로를 생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AI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가님은 AI 같이 글을 썼으면 제가 반쯤 제가 버렸을 거예요. 도실장만의 냄새 칼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고충한 평론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리 나오는 그날 책을 바로 줘가지고 들고 가서 아마도 정말 내년 코엑스에서 요즘 북박람회가 인기 최고예요. 이번에도 3일 만에 표 다 매진되는 코엑스 행사인데 제가 미리 예약해놨는데 잘 되겠지요? 자꾸 속절 없이 흐르네요. 예. 좀 빠르게 또 하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아까 실장님께서 책 소개 때 말씀하셨죠. 눈물 잠깐 울먹하신 부분이 저 문화광장 그 부분이었나요? 맞았나요? 네, 제가 저쪽 멀리 있어가지고 잘 못 들었었는데 울먹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같더라고요. 그 문화광장 조성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가 이제 안산시에 취직을 해서 들어온 게 2002년이었어요. 그때 당연히 실장님 모르는 분이었죠. 그 당시는 8급이었는지 7급이었는지 아마 그랬겠죠? 예, 7급으로 근무하실 때였는데 그때 모르는데도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에 도원 이름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도박사 이름이 특이하셔서 금방 기억나고 했었는데 되게 대단한 분이 있다. 뭐 우리 직원분들은 이제 느낌 올 겁니다. 마이크로필름, 뭐 자료 전산 시스템 이런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아마 그때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지금은 행안부지만 그때는 저 부처 이름이 뭐였죠, 실장님? 행정부. 안전행정부, 안행부라고 했었는데요. 안행부에서 스카우트해서 우리 실장님 승진 시절 때니까 중앙부처로 올라와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9시 뉴스인가 거기도 나왔기도 했고요. 이랬던 것들인데 그거 대단한 일을 해냈던 분이 있다 안산시에.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일을 직접 못 봐서 그런지 제 느낌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실장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래도 바로 옆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문화광장 사업 그거였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라는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일 거예요, 그 해가. 그때 행안부 거기서 역점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막 추진하는 때였는데 그때 저는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조례 만드느냐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바로 지금은 국토부지만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지금은 뭐 건설이라는 게 사회의 어떤 큰 그 덩어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죠? 선정되면 1등되면 수십억을 주는 그 사업을 여기 실장님께서 입안하시고 공모에 응하시고 발표하시고 선정되셨는데 선정도 1등으로
되셔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 게 실장님한테는 뭔가 이렇게 실장님의 행정력이 꽃피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제 생각에 혹시 이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십니다. 예.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빠르게 답변해 주셨는데, 예, 그랬습니다. 여기 자리에 김두현 회장님 계십니다. 그죠? 김두현 회장님. 우리 김두현 회장님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전화는 못 드리고 쪽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김두현 회장님이 고잔신도시 상인회 회장님이세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그 신도시 문화광장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 이제 혹시 하시는 일이 커튼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부젤이라고 고전 신도시에서 이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잘 아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건데, 이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로와 완충 녹지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던 곳을 아주 지금처럼이니까 너무 설명이 없는데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도로를 완전히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바로 옆에 있는 투자인이 상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상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앞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에 성공할지 굉장히 어렵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주변의 상인분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고전 신도시가 그때는 광동로였습니다. 맞습니다. 광동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게 지금의 이제 새 이름을 붙인 게 문화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녹지 공간이 지금의 도로로 돼 있었고, 안쪽으로 이제 도로가 나 있다 보니까 상가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상인들도 공실이 너무 많고, 공실은 저희들이 여기 공식적으로는 시에서 아마 조사한 거는 한 30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47% 이상 되더라고요. 31.4%가 아니라? 그거 더 많죠. 한 7% 정도가 공실이더라고요. 1층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 층은 전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 부분을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빈 가게가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곳도 장사가 안 되겠고, 또 이래 됐었고, 당시에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대기업에서 하면서 거기에 만들어진 것이 고잔 신도시입니다. 당시에 이제 도원중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 문화광장은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하고 같이 일을 열심히 좀 한번 같이 하십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산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더 좋은 일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시에 도원중 계장님께서는 이 상인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한 번, 반, 세 번 찾아가고. 진짜 열정이 없었으면 문화광장은 탄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논의 실명과정 돼가면서 정말 그때 노력을 상당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도 회의를 여러 번 나눴고, 또 사거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싸움도 났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탄생된 것이 문화광장인데, 그걸 잘 극복해 주시고 대화로 많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문화광장은 성공적으로 지금 완성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공모 사업 받은 게 20억 맞죠? 제 기억에. 그리고 혹시 마이크 좀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다 계획이 마련되어 가지고 최초의 시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1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 도비 10억, 시비가 150억. 이렇게 계속비 사업, 계속 사업이라고 이제 한 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해를 거쳐서 하는 지속 사업으로 정해졌는데, 근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임시회든 정례회든 열릴 때마다 예산 관련된 심의가 없는 회의에서도 자꾸 이게 이제 뭐 당의 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총 3년 동안에 180억이라는 예산을 총액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걸 믿고 이제 공사를 발주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삭감되는 금액을 또 이제 1회 추경에 올리고 또 1회씩 올리면 또 일정 부분 또 삭감하고 하면 또 삭감된 이제 금액만큼을 또 2회 추경에 올리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간 게 이제 마지막 추경이 3회 추경에 갔는데 최종 이제 180억 승인 났던 게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140억으로 이제 최종 준공됐는데 그래서 의회가 우리 유재수 의원님 끝까지 남아있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갑이더라. 그래서 우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표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합리적인 이렇게 좀 목소리가 필요하더라. 근데 유재수 의원님이 이제 또 도에 가셨으니까 아마 시 의원님한테 잘 전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제 가야 되겠다. 아마 그 결석이 그때부터 생긴 거 아니었을까요? 예, 눈에 그때 결석이 생겼어요. 아, 그랬군요. 맞네요. 아, 그때부터 눈에 결석이 생기기 시작하셔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계시네요. 발가락에도 나오고. 이세영 정책관님이신데요. 저는 이분 보면 정말 매력적이세요. 예, 이분 보면 평소에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거든요. 그런데 일하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일하는 자세랄까, 뭔가 그런 방식이랄까, 혹시 도원중 실장님과 예전에 같이 근무하면서 배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가요? 이 무대가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실장님을 좀 디스하는 발언을 좀 제가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저도 좀 눈물도 좀 나고 그래서 좋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2008년 2월 22일자로 이제 발령 나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항상 그때는 계장님이셨지만 항상 민원인하고 전화를 하면 내 목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가 계속 귀에서 지금도 계속 소리 지르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항상 이렇게 눈 아래 결석이 사리가 생기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장기 쪽에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돌이 생기지는 않을 정도로만 일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하도 원한이 깊어가지고 뭘 또 가져오셨어요? 당시에 수첩을 좀 가져왔거든요. 기억납니다. 그 브라보 마크 있었던 9년도 수첩이고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담당자별로 기한을 줘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이렇게 쪼으셨거든요. 이제 그 기억을 담아서 제가 가끔 후배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일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행정의 멘토가 또 있을까. 그리고 문화광장도 저는 제 인생의 단 하나의 걸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다니시는 곳마다 걸작을 이렇게 만들어내셔서 더 존경스럽고 또 그때만 해도 저희 계장님을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 잘한다라기보다는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비평이 좀 있으셨다면 요즘 들어서는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도원중 실장님의 행정력을 인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행정가가 있을까? 그런 행정가를 안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저희 후배들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어차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밖에 안 계시고 외국에는 어차피 한국말 못하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상가 공실률 수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억울해가지고 그때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상인들은 체감이 50% 이상이었어요. 공실률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한 빌딩에 최대 70% 공실률을 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에는 21%쯤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31.1이었나요? 일을 그게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점점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네, 점점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알에 사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정이 필요할 때는 이 수첩을 봅니다. 나는 도원중 실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난 천사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변하죠. 맞아요. 예. 저기 과장님도 많이 변했어요. 실장님에 대해서 여쭤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그때는 굉장히 까칠하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지신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굉장히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려고 하고 마음을 하여튼 최대한 많은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셔서 그 당시 같은 부서, 우리 실장님 같이 같은 부서인데요. 투자유치과, 그 후로 마이스터너과로 바뀌었죠.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당시 팀장님이셨죠. 계장님. 지금은 과장님으로 퇴직하셔서 자유인입니다. 우리 김종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공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기 업무가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독특하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공원과에 근무했는데 저는 2005년도에 그 장로가 돼서 지금까지 장로로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중심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서를 어디에 가길 원한다는 기도는 않고 했더니 투자 유치관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국장님이 부르더라고. 야, 이거 어려운 사업인데 왜 여기 왔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도원중 팀장이 해서 결제를 올려서 만들 텐데 그거에서 결제를 올리면 내가 사인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인데 저 팀장이 그거를 내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을 잡아서 이름은 저희 이름으로 결제를 올라가고 협조 사인을 받아서 결제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까 우리 한 분, 우리 담당자가 많이 부탁하고 저한테는 저는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령을 받아서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기도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청장님은 저 실장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실장님에 대한 하여튼 모든 면면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했을 때 실장님의 아주 면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0여 년 동료로 또 친구로 옆에서 지켜봤고 또 2번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들을 배려하는 그 이타심이 굉장히 크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출간 때문에 지금 요즘에 실장님께서 듣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곧 정치하실 것 같다. 예, 책 출간은 곧 이제 정치 행보 첫 출발이다. 이런 게 이 지역 정가에서 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워낙 실장님께서 정치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건강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를 받으시면서 수차례 몸에 이상이 와서 입원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강을 챙기시려면 지금 이제 박사 과정도 이렇게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신 지식과 재능을 대한민국 발전,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강의하는 길로 나가시면 어떨까?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컨설팅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건강을 지키려면 비타민 C를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일보다도 저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도 어쨌든 3년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서 비타민 C도 하루 3번 6,000ml 꼭 섭취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일 회장님 맞으시죠? 이 맹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도대체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설명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심에 땅 한 평만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어서 저는 2000년도 IF 그 당시에 했으니까 지금 26년 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길이했는데, 같은 경우는 매실나무를 들고 뭔가 니아까라도 쓰러져 꿀보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게로 쥐고 가든지 그 넉넉히 좁은 길을 뭐 아니면 이제 이 국어부지에 뭐 장화라도 신고 가야 되는데, 사진 처음에 그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검정 차광막으로 좌우를 다 막습니다. 그래서 아예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가슴앓이를 해서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 안산시청, 할 것 없이 도로공사, 시흥지사 몇 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는 뭐 시흥지사에서, 관리청은 안산시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진짜 많은데 우리 유재수 도원이 계시고 어쨌든 도원중 동료님도 따지러 갔다가 이렇게 어찌 보면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열정과 진짜 이 공무원이라면 항상 핑퐁 시대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근데 그걸 맡아서 정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그게 지금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길이가 좀 한 300평이었는데 끝이 안 보여요. 300평 끝이 안 보여요. 이 코끼리 코처럼 머리와 길이 쭉 있는데 거기에 또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또각또각 있는데 한 명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웅령님께서 그 당시에 서로 그 지주들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다 중간에 아마 부처가 있었으면 지금도 불교 신사잖아요. 지금 동령님 같은 실장님이 아마 그 당시에 제 눈에는 부처고 지금도 부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 유재수 도현님 계십니다. 이 맹지 해결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매달렸던 위원님이 계신 건데 어떤 분 덕택에 이게 해결됐을까? 누가 더 기여한 바가 큰 건? 지금 떳떳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 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국어부지다 보니까 안산시, 소유주는 시흥시, 거기다가 또 그 2개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유민상, 쉽게 해서 문중 땅이 있었어요. 문중 땅을 밟지 않으면 또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산을 넘어야 가는 건데 그 어느 공무원이 그걸 해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많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나 많은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내가 힘든 거 정말 하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첫째 선종을 평생 잊지 못하는 우리 실장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패널분들께 드릴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다행히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를 좀 특별하십니다. 성함이 박임. 저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모님이신데요. 사모님께 오늘 자리 남편이신데 이렇게 책을 출간하시고
콘서트도 하시고 하는 이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랄까요, 소회랄까요, 또는 실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좋겠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도은주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책을 아마 집에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책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존경합니다. 알려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토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